변호사님, 개인 회생 계속 하시다 보면 요즘 이쪽 업종 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구나, 이런 걸 좀 잘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시대마다 유달리 많이 망하는 업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세월호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 국가 애도 기간이다, 이렇게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행사가 금지되니까 관공서 주변의 식당들, 술집들 이런 데 전부 다 힘들어졌고, 그리고 행사업체, 기획 대행업체, 광고업체, 그때 다 힘들어져서 2, 3년 있다가 그분들이 전부 줄파산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집합 금지가 되어버리니까 제일 먼저 힘들어지는 업종이 헬스, 요가, 필라테스, 학원, 이런데 사람 많이 모이는 업종, 이런데 바로 힘들어지시니까 6개월, 1년 반 정도 버티다가 그 뒤에 전부 다 줄파산, 줄 개인회생을 해버리신 거죠. 현 시점에서는 서울의 특정한 지역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업종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실내건축, 인테리어, 시공, 시설업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물동량이 많이 줄어드니까 화물차, 지입 차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고 개인회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가리지 않고 항상 힘든 업종도 있을까요? 있죠. 업종이라기보다는 주식코인이요. 주식코인 같은 경우는 이 시대 저 시대를 가리지 않고 항상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남편이 자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소득이 별로 안 되니까 배우자분이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푼, 두 푼 대출받아 쓰다 보니까 생활비 채무가 계속 늘어났다, 이런 거 많고요. 특히 많은 스토리가 생활비 채무가 소액이 생겼는데 이거 원리금 준등 상환하고 이자 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돌려막다 보니까 힘들어. 형편이 궁하니까 돈 50만 원이라도 벌어보려고 주식 코인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벌었다 땄다 이게 기복이 심하니까 사람이 오기도 생기고, 심취하다 보니까 큰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집어넣었다가 다 날리고, 주식 코인 관심도 없던 사람이 돈 10만 원 벌어보려고 발 담궜다가 못 빠져나오고 큰 빚이 생겨서 개인회생한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채무자를 보시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옛날에 자동차 정비업소 자영업 하실 때 열심히 하셨지만 매출이 감소해서 폐업하시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건설 일용직 밖에는 할 게 없단 말이죠. 여기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근데 최근에는 건설업도 불황이 되니까 취업이 쉽지가 않다고요. 일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전 권고 보시면 요건 항상 물어보는 거죠. 대출금 사용처, 돈 빌려서 어디 썼나 소명한 거 중에서 사용처 소명을 못하는 거, 도박 낭비한 거, 현금으로 출금한 거, 개인이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한테 이체한 거는 전부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그만큼 변제금 더 내라, 그런 뜻입니다. 취업 시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 안 되면 예전에 다니던 회사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옛날 직장 돌아가서 그걸로 회생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런 일 많이 있죠. 이직을 했는데 형편이 궁하고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살다 보면 옛날 직장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옛날 직장에 들어갔다고 개인회생을 안 해줄 이유는 없는 거죠. 개인회생은 분할 변제만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내가 일하고 있다, 소득만 있다, 요것만 소명해주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 혹시 법원이 좀 이상하게 보진 않나요? 냉정히 말하면 옛날 직장으로 돌아간 걸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옛날 직장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걸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직장에 월급 500 받았어. 그러면 1인 생계비라 가정하면 500 빼기 145는 한 달에 355만 원 변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퇴사하고 몇 달 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월급이 200이라는 거야. 그러면 200 빼기 145는 한 달에 55만 원 변제하겠다는 거죠. 법원이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이거 변제금 적게 내려고 수 쓰는 거 아닌가. 퇴사하고 바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월급이 반토막이 날 수가 있나. 이런 경우에는 급여가 내려갔다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법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 채무자도 옛날 직장으로 돌아갔는데 소득이 크게 줄었거든요. 법원에서 확인해보고 연금 산정 내역 확인해보니까 소득이 617로 보이니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 법원이 하는 말은 당신의 소득은 작년 평균을 보니까 610만 원 받는 사람이니까 1인 생계비 145만 원 빼면 한 달에 465만 원 변제금 내라는 말이죠. 원래 한 달에 600 받는 사람이 갑자기 200 몇십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은 법원에 소명하기를 옛날 직장에서 다시 일하는 게 맞긴 한데 건설 일용직의 특성상 일감 있을 때마다 이 직장 갔다가 저 직장 갔다가 이렇게
옮겨 다녀야 하고 나이가 많아서 옛날보다 일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옛날 그 직장으로 돌아갔다기보다는 일용직이니까 여기저기 일감 주는데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일감 주는 데 중에 한 군데가 옛날에 직장이 하나 있었던 거야. 일용직은 소속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딱 저기에 재입사해서 저기에 계속 다닌다는 개념보다는 저기에서 다시 일감 하나 받은 개념이니까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줄어든 소득으로 그냥 인정을 받은 거죠. 변제 계획안을 보시면 610이 아니라 270만 원으로 인정받아서 1인 생계비 143 빼고 한 달에 128만 원, 36회 변제해서 4,500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걸 소명을 못했더라면 한 달 변제금이 465만 원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걸 소명을 해서 128만 원으로 변제금을 줄인 거죠. 이분 채무액의 29%를 변제하고 71%를 탕감받고 이자는 전부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채무 1억 5,600 중에서 4,500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입니다. 배우자 재산은 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재산이 2억이 있으면 절반인 1억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본다 이거죠. 이혼할 때 반반이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채무자 재산이 1억이 됐으니까 채무자는 재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니까 한 달에 28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서울회생법원부터 실무 준칙을 개정한 거죠. 배우자 재산은 배우자 것이지 부부 별산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왜 채무자한테 집어넣냐? 빼자. 이렇게 해서 배우자가 아파트가 있어도 빼버리고 채무자 소득이 200이면 1인 생계비 145 빼서 한 달에 55만 원 변제하면 되지 굳이 청산가치에 반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바뀐 거죠. 그 뒤로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법원도 규정을 바꾸게 된 거죠. 그럼 일부 법원은 아직 2분의 1 반영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 좀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아직 일부 법원은 배우자 재산이 일부가 채무자에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관계 앞뒤를 잘 살펴보고 나에게 기여도가 없다고 소명을 잘 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게 빼버려야 되고 앞뒤 사실관계를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상당한 기여를 했어. 그런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채무자에게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미리 인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혼했는데 2015년에 이혼했던 전처하고 다시 결혼을 한 겁니다. 다시 혼인을 했는데 2015년 혼인할 무렵에 그 상대방인 전처가 아파트를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의심스러우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거 뭐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옛날에 빚지고 배우자랑 이혼해버리고 그 사이에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배우자한테 빼돌려가지고 배우자가 아파트 취득하고 다시 재혼해버린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 사실상 채무자 당신 재산 아닌가. 뭐 이런 말이 하고 싶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그렇지 않다. 채무자는 그동안 일용직을 전전한다고 마땅한 소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배우자 소득이 얼마 됐는데 배우자가 자기 소득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취득한 거니까 채무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채무자에게 청산가치로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소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청산가치에서 빼버렸습니다. 변제 계획표 보시면 변제율 29%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청산가치 730만 원 돼 있잖아요. 배우자 아파트에 대한 지분이 이 채무자한테 청산가치로 반영이 안 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액의 재산만 청산가치에 반영된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법원에 소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소명이 안 됐으면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오해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최악의 사태에 채무자에게 청산가치 들어와 버리면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는데 너무 크잖아요. 아파트가 최소 뭐 몇 억은 할 건데 담보대출 빼도 남는 순자산 가치가 1억, 2억은 되는데 2억이라 가정하면 1억이 채무자한테 반영되는 거니까 채무자는 1억 이상 변제하려면 사실상 개인회생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죠.